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요. 여기 오늘 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네.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상 배석자 신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2차례나 발언을 요청했고 그것도 천만 서울시장인데요. 문승진 기자, 오 시장의 발언이 사실상 2번이나 제지를 당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발언을 했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오 시장 제안은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 총리가 한 차례 오 시장 발언을 제지한 뒤 이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이 발언 기회를 줬을 땐 이 앞서 못한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시간도 준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보신 것처럼 오 시장이 말을 꺼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라며 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 총리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직접 오 시장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는 오 시장의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한 오세훈 시장 참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상당히 섭섭하다며 발언이 제지된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서울시의 정책 보고서와 민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유감이다라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앞에 말씀드릴 사항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사실 국무회의는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고의적인 패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저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 중에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다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한데요. 정은하 기자,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것을 공언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석과 건의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는 데는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제가 적격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건 국무회의의 유일한 야당 배석자로 참석한 자신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해 왔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이자 광역단체장으로서 민주당 정부의 약세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는 동시에 정책 대안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오세훈 시장은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상황 인식이 충분치 못한 것 같다는 이런 날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 정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을 겨냥해 이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또 제도 개선을 맡은 국토부의 협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부가 이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를 보고 금융위에 확인했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면서 이 국토부와 소통 채널은 가동되고 있지만 이 서울시의 뜻이 관철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이 30쪽 분량의 부동산 관련 건의사항을 담은 자료를 청와대 등에 제출한 상태고요. 오 시장은 이 주택 공급이 늦어진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어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다만 오 시장과의 별도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이 두 차례 제지당한 뒤 국민의힘 내부도 끌어올랐습니다. 이두라 기자, 1,000만 서울 시민을 패싱한 거나 다름없는데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에 보여주기식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어제 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발언이 원천 봉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느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부동산 대토론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요.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 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가르기 국정 운영의 민낯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부동산 대토론의 결과도 불보듯 뻔하다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선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입틀막 패싱 국정 운영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최보현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한 총리 방패막 뒤에 숨어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리고 훈계조로 잘못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해 최보현 수석 대변인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한 패싱이 아닙니다.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1,000만 서울 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한성숙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자체장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도리를 다하십시오. 네, 정옥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오세훈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언 시간을 오래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다. 아예 끊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특히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왜 이리 더디냐고 대통령이 물어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나와서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자,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이 제지를 당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재연하려고 했는데 전혀 제지를 당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고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견제 역할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왜 이렇게 늦냐고. 네. 그럼 답변을 들어야죠. 본인 질문만 하고 대답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아마 제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 지방선거 이 유리한 전국에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지 못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도 개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대토론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굳이 오세훈 시장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오 시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들 생각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이 서울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토론회를 토론회답게 하려면은 지금 중앙정부의 보관은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2031년까지 본인은 규제만 없다면 31만 호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하잖아요. 지금 국토부하고 금융위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딱
그 실질적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를 하려면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 대안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듣고 국민들이 좀 판단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남 지역,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제 세금을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어저께 이제 소위 스텝을 밟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예를 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댓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정부가 쾌적하고 안전하며 강남 지역이 아닌 곳에 대규모 부동산을 지을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토론회에서 그것도 제시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예, 뭐 제가 뭐 정치 그러니까 논평을 하는 그러니까 관전평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그러니까 청와대는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견제 역할을 하는 하나의 포스트에 아주 우뚝 서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올 시장이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내가 당선되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 가서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어떠한 각오로 올 거라는 걸 뻔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노리는 정치적 노림수도 나름대로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언권을 안 줬다고 우리가 그걸 차단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한다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발언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올 시장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눈길에 입길을 오르내리면서 상당한 이 견제 역할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모처럼 오셨으니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을 건데 뭐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래 공약도 하셨으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셔라. 아니면은 오늘은 지금 국무회의가 여러 지금 과제가 많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나하고 따로 차라도 한잔 하시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소통, 포용, 통합의 가치도 같이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약간은 실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시장 발언엔 제동을 걸었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유독 눈과 귀를 열고 부동산 관련 의견을 경청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 직접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로 투표를 제안한 뒤 반응을 확인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제가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어떻습니까? 공무시장 1번, 2번 중에 대충 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이거 한 90%대 10%. 지금 그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니 1, 2, 3, 4, 5, 6, 7, 8, 9까지 하면 안 된다면 0번으로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국무회의 중 실시간 유튜브 방송 댓글로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건데 기존의 국무회의에선 보지 못했던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광역단체장에겐 발언 기회를 막고 제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고 하고선 세금과 관련한 의견은 댓글로 살피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졌는데요. 야권에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일국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이 국무회의를 별풍선과 슈퍼챗이 오가는 듯한 유튜브 댓글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김재섭 의원도 SNS에 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면하는 이 서울시장의 제안은 단칼에 묵살하면서 유튜브 댓글은 민의로 받들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 대통령께서 눈과 귀가 가려진 이런 정권 말기의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